예, 반갑습니다. 두 번째 오늘 그 강의를 맡은 대한민국 정통 진보 언론 민플러스. 안 들어봤죠? 예. 거기에 하여튼 편집국장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교육원 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앞강의 끝나고 나서 쉴 때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 저 두 번째 강사는 과연 2시간을 다 채울 것인가. 그 공포에 젖은 눈빛을 제가 봤습니다. 예. 1시간 10분 안에 끝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오. 예. 아, 이럴 때 박수 안 치나? 예. 주제는 와 10가지나 얘기해. 하여튼 미국 놈들 나쁜 짓 한 거 얘기를 하려고 치면 하늘을 종이로 하고 바다를 잉크로 해도 다 못 써요. 예. 근데 그거를 10가지로 줄여서 오늘 얘기를 해준다니 얼마나 친절해. 그죠? 예. 보겠습니다. 요즘 아주 나라가 망할 판이에요. 그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8.15 광복절 때 막 그 정부 행사하고 저쪽 그 광복회 행사하고 완전히 따로 했잖아요. 그리고 막 독립기념관 관장놈의 새끼가 뭐 친일파를 뭐 해방을 시켜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야 120년 전에 그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나라가 망할 때도 딱 요렇게 망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때도 싸움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의병들 막 투신하고 이런 사람들 다 있었어요. 근데 일본 놈들이 조선을 먹고자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안에서 아주 계획적으로 팔아넘기는 놈이 있으니까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딱 그 짝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생긴 거예요. 집권층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죠? 지금 딱 그 짝이죠. 밀정이 있다, 친일파가 있다, 아예 막 이완영이라는 놈이 용산에 처박혀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노동자들 개개인의 이 사람도 이 사대주의라면 머저리가 된다. 이제 이런 각도에서 미국이 도대체 우리가 왜 미국하고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딱 10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서민들이 아주 안 좋아요. 피곤해. 예, 첫째. 그럼 재벌은 괜찮냐? 걔들도 털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미국 애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전쟁에서 똘마니 돌격대 역할을 이제 하는 애가 우리나라에 있다 이런 거고요. 근데 그걸 돌격대를 어떻게 하냐? 전쟁 연습을 하고 정치에 미국이 개입하도록 다 길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을 다 이제 침해를 하는 그런데 다행히 얘네들이 지금 망하고 있다 이거예요. 종이 호랑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서민 경제가 요즘 안 좋은데 여러분들 요즘 뭐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물가 때문에 힘들죠. 물가가 많이 올라면 힘들어. 또 뭐 때문에 올려요? 은행에서 빚 많이 갖다 썼죠. 캐피탈 안 써? 카드 쓰고 있잖아. 그죠? 이자 때문에 힘들어. 그죠? 이제 이런 게 이제 다 고금리, 부채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물가 때문에 힘들고 그다음에 뭐 아까 뭐 대파 얘기 나왔잖아요. 대파가 무슨 죄가 있냐? 대파는 죄가 없죠. 예. 근데 또 이자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이자가 어느 정도라는 거냐 했을 때 다중채무자가 지금 빚폭탄에 껴안은 다중채무자가 50% 가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다중채무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중채무자. 자, 카드 지금 3개 쓰시는 분, 2개 쓰시는 분, 3개 쓰시는 분, 4개 쓰시는 분. 그게 다중채무자예요. 너님이 다중채무자야. 처음에 이제 1개 쓰다가 이 이제 날짜가 돌아오는데 안 돼. 그죠? 카드 하나 더 만들잖아. 그죠? 이걸로도 돌려받기가 안 돼. 그럼 3개 만들고 더 이것도 안 돼. 4개 만들고 그다 이제 그러면은 6개월 버티다가 9개월 버티다가 한 12달 버텨. 하다 안 되면 이제 자빠지는 거. 이게 다중채무자라고. 근데 우리 국민의 45%딱 여기 보니까 45%네. 이게 다중채무자예요. 심각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소상공인들. 야 지난번에 그 우리 체육대회 하고 나서 회식 갔는데 삼겹살집 맛있더라. 그 6개월 후에 가면 그 삼겹살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테리어가 바뀌어 있다고. 이 장사가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 가진 빚이 얼마예요? 1,000조가 넘어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 이게 전부 다 가계부채 문제인데 가계부채가 대한민국이 GDP 대비 104%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게 무슨 얘기냐?
우리 국민들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빚이 얼마예요? 104만 원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번 걸 가지고 다 빚을 갚아도 못 갚는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저게 돈으로 얼마인데? 2천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2천조라고요. 자영업자는 1,000조고. 근데 거기에 전세빚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세빚을 합치면 3,200조. 세계 1등. 대한민국은 그 1등 아니면 안 하잖아요. 안 하면 그죠? 노인 빈곤율도 1등. 그죠? 자살률도 1등. 청년 실업률도 1등. 가계부채 당연히 1등.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가계부채의 이 원흉이 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집값이잖아요. 집 문제잖아요. 부동산 부채. 그럼 이 부동산 집값 요즘 또 오른대. 이놈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요. 4억 했던 게 8억 되고 막 전세가 막 5천만 원 내던 거 1억 내야 되고.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르냐? 그 시작점이 어디? 1998년. 그럼 1997년 98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IMF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노태우가 이제 막 전두환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데 국민들한테 꼬시려고 여기 분당 판교 거기다 신도시 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도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계속 그 전에 많이 오르니까 얼마 이상은 아파트를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IMF 딱 터지고 나서 지금 대한민국 은행 중에서 그 우리은행 빼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모든 은행이 다 지분율이 다 누구 거예요? 외국인 거예요. 국민은행 외국인 지분율이 70%, 신한은행 외국인 지분율이 67%, 지방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외국 거라고. 근데 미국의 은행들은 기업에 그 돈을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미국식은 어떤 거냐? 가게에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IMF 터졌을 때 누구 때문에? 재벌들이 다 돈 빌린 거죠. 아까 망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재벌 기업들한테는 돈 빌려주지 말고 걔네들은 주식 그런 데 가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은행은 어디다 돈을 빌려주냐? 가게에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가게에 빌려준다는 건 뭐예요? 가게에는 뭐가 있어요? 집이 있잖아요. 그럼 가게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집값이 오르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오르는 게 좋죠. 빚내서 집 사라. 돈을 빌려줘. 집값 올려. 이자 받아. 좋죠? 또 빚내서 집 사. 빌려줘. 또 올라. 이자. 이러면서 돈놀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은행이 떼돈을 번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은행 주인이 누구라고? 외국인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은행 국민은행. 이름도 국민이잖아. 근데 우리 은행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라고. 외국인이 70%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집값을 올려야 돼. 집값을 올려야 이제 이자놀이를 할 수 있는데 외국인 우리나라를 딱 장악한 은행들이 근데 보니까 뭐야?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야, 분양가 상한제 없애버려. 그리고 나서 집값이 막 오르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죠? 그래갖고 박근혜 빚내서 집 사라. 그 다음에 요즘 윤석열도 빚내서 집 사라. 응? 그리고 요즘 뭐예요? 윤석열이 하는 거 빚내서 집 한 채 더 사라. 빌라 다 사줄게. 그래서 이제 뭐 한 채도 아니야. 아파트 한 채 있고 빌라 한 채 가지면 괜찮대. 종부세 안 내도 돼. 다 풀어주잖아요. 다 빚내서 집 사라.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냐? IMF 때부터 시작.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애들이 금리를 올려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이렇게 하다가 지금 5.5%까지 가 있고 우리나라는 금리가 3.5%예요. 자, 그럼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금리를 우리나라가 올려야 돼. 미국은 금리가 높아. 우리나라는 금리가 낮아.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요? 미국이 이자 많이 주면 미국도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생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려야 돼. 근데 미국은 5.5까지 올렸대. 근데 우리나라는 3.5야 아직까지도. 왜 못 올리는 거야? 올려야 되는데? 돈은 막 빠져나가는데? 왜 못 올리냐?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금리를 올리면 뭐야? 가계부채가 터진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자 갚는 데 힘들잖아. 그러니까 미국만큼 못 올리는 거야 이게. 사실 가계부채가 터질까봐. 어? 그러니까 요즘 뭐예요? 돈이 이걸 빠져나가. 아까 환율이 올라가지고 지금 뭐예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 환율이 오른다는 건 뭐냐?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가가 비싸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 물가가 비싸다 이런 뜻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네, 넘어갑니다. 그러면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내리자. 아까 금리를 내리면 또 빚이 늘어나. 하여튼
하여튼 핵심은 뭐예요? 우리나라에 빚이 많은데, 우리 가계부채가 많은데, 그게 다 부동산 때문에 생긴 빚인데, 그제? 그게 언제부터 생겼다? IMF부터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금리를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 이런 건데, 이런 서민 경제가 힘든 게 뭐냐? 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경제 침략을 했던 IMF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서 우리나라 기업은 어떠냐? 이제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온 적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을 딱 갖고 등을 탁탁 두드리면서 기자회견을 한 거야. 땡큐 미스터 정. 너무 고맙다 이거야. 왜? 미국에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면 뭐 해줄 건데? 그랬더니 보조금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얼마 주는데? 차 한 대에 1,000만 원씩. 차 한 대에 1,000만 원씩 보조금 받으면 괜찮죠? 왜냐면 그 1,000만 원을 싸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차를 많이 팔 수 있잖아. 그래서 저기 차 한 대에 1,000만 원씩 보조금 주겠다 하니까 정의선이 조지아주에다가 이제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면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 현대자동차 보조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뒤통수 맞았어요. 그 왜 보조금 안 주냐? 이랬더니 뭐예요? 야, 너네 아직 조지아에 공장 안 지어 있잖아. 저기 한국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가져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돼. 왜 미국에는 아직 못 만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보조금 안 준다는 거야. 근데 그 공장이 올해 연말 정도에는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럼 올해 연말에 공장을 완공을 했어. 그럼 미국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보조금 주겠네?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왜 그러냐? 배터리가 문제라는 거야. 배터리 공장이 미국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오잖아. 근데 그 배터리 공장도 미국에서 만들어야 돼. 이거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쳐. 예? 그럼 완성차 공장도 미국에다 지었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미국에서 만들어. 그러면은 보조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럼 그때 가서 뭐냐면은, 야, 근데 배터리 원료가 문제네? 배터리 원료가 뭐야? 코발트, 망간, 리튬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게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안 주겠다는 소리죠?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의선 보기 좋게 뒤통수 바보 된 거지. 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 저 완전히 바이든한테 사기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넌 뭐했니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옐런 재무장관을 만났고, 와, 한국에서 자동차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좀 해주셔. 그랬더니 끄덕끄덕 이제 옐런이 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했네. 기자회견 할 때 뭐라 그래요? 옐런 미 재무장관, 한국 전기차 우려 고려하겠지만 법대로 하겠다.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삼성 반도체는 괜찮니? 미국 반도체법 지원, 자국 기업 먼저. 텍사스 공장에 짓는 삼성은? 그래갖고 이제 제가 현대자동차 예를 들면서 삼성도 마찬가지다. 이라고 강의를 막 하고 다녔어요. 삼성 반도체도 텍사스에 공장 짓는데 못 받는다.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올해 4월 달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8조 9천억을 받았어. 그게 8조 9천억 원이 어느 정도냐? 보조금 받은 회사 중에서 세 번째예요. 1등이 인텔, 2등이 그 TSMC라고 들어보셨죠? TSMC는 어디 반도체야? 대만 거. 대만. 그래서 1등이 인텔 미국 거, 2등이 대만, 3등이 삼성. 이래갖고 이제 8조 9천억이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바보 된 거지. 저 강사 사기나 치으러 다니고 보조금 못 받는다 이러면서 떠오르는데 보조금 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웬걸. 텍사스에다가 삼성이 그 전에 돈을 얼마를 투자했냐? 23조 원을 투자했어. 근데 8조 9천억을 이제 보조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조건으로? 39조 원을 더 투자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23조 했는데 그거보다 2배를 더 넣어야 돼. 그러니까 8조 9천억 준대. 이건 바보지, 그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건이 있대. 보조금 받으려면 그 가드레일이라고 했어요. 야, 삼성 반도체 너네들 텍사스에 투자하면 우리가 보조금 주긴 줄 거야. 그리고 8조 9천억 줬잖아요. 줬는데 이 조건이 있대. 뭐야 그랬더니 앞으로 너네들 있잖아. 10년 동안 우려국, 미국이 우려하는 국가에 투자하지 마. 그럼 미국이 우려하는 국가는 어디예요? 중국이잖아. 그러면은 삼성 반도체가요. 반도체를 10개를 만들어요. 10개를 만들면 그 중에 10개 중에 4개가 중국 본토로 들어가요. 2개가 홍콩 들어가. 그럼 삼성이 반도체 10개를 만들면 6개가 중국 갖다 판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팔아먹지 말래. 그 삼성도로 죽으라는 소리지. 그 보조금 요거 받으려고 중국하고 장사 못하면 삼성도로 샤타 내리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보조금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미국에 다 생산하고 그런데 5, 6년 지나면 뭐야? 싹 빨아먹겠다 이 얘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 이제 이게 뭐야? 그러니까 뭐야? 한국 기업도 털린다 이 소리. 털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그 뭐라 그랬냐면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 해서 옆에 있는 나라를 자꾸 이렇게 뺏어 가지고 이제 자기를 배불리는 이런 이제 안 좋은 정책이 이제 근린 궁핍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미국이 하는 정책을 뭐라 하냐? 동맹 궁핍화. 그러니까 동맹을 털어먹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서민만 털리고 이제 대기업은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뭐야? 삼성, 현대, 저기 SK, LG 다 털리고 있죠? 걔들도 털리고 있다. 그거를 누가 앞장서서 윤석열이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손대는 데마다 전쟁이다 이 문제. 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죠. 그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에요. 미국하고 러시아 전쟁이고 우크라이나는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갈아 넣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병사가 얼마나 죽었다고요? 55만 명이 죽었어요. 55만 명이.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병사가 없어갖고 뭐 길거리에서 여성을 잡아간대요. 그 다음에 징집 나이도 그전에는 27살인데 25살로 낮췄어. 젊은 애들이 씨가 말라. 그 다음에 60살까지 징집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싸울 사람이. 그럴 정도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초토화되고 있는데 그럼 이 전쟁이 왜 시작이 됐냐 이거죠. 왜 시작이. 처음에 미국이 뭐라 그랬냐면 러시아한테 야 너네 그 저기 이제 소련이겠지 미국한테 그러지 야 너네 독일 먹고 그 다음에 계속 동쪽으로 와서 러시아 가까이 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미국 애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not one inch to the east 영어 발음 괜찮죠? 예. 동쪽으로 1인치도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동쪽으로 1인치도 안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소련 너네들 걱정하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저기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가 우크라이나고 여기가 러시아인데 여기에 막 전부 나토 가입.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나토에 가입해갖고 저기 있는데 지금 뭐가 있냐? 미사일 기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러시아인데 쏠려고 맨날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자식도 이쪽으로 하나도 안 온다고 하더니 다 와가지고 미사일 쏘고 있네?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까 뭐 하나 남았냐? 우크라이나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갖고 이게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뭐예요? 미국이 동쪽으로 1인치도 안 가겠다라는 약속을 지켰으면 이 전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나는 거지. 근데 미국이 슬금슬금 자꾸 오고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오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터진 거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또 하나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애들은 이게 요즘 얘기도 아니야.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교회 다니시죠? 여기는 교회 안 다녀요? 희한하네. 절에 다니시나? 근데 이 구약 성서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모세 얘기가 나와요. 모세. 그러니까 이집트의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가가지고 너네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저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자. 그 가나안이 어디예요?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갖고 데리고 가는데 바다가 보이니까 이게 막혔어. 그래서 지팡이를 딱 해갖고 쫙 갈라지는 게 이거 홍해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가다가 이제 모세가 죽었붙지. 이게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 후계자가 여호수아라고 이래갖고 후계자가 이제 남은 유대인을 데리고 가니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 저 팔레스타인이 저기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쑥대밭을 만들어갖고 유대 왕국을 세운다고요. 그래서 나타난 그 전쟁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이야. 그 골리앗이 누구냐? 팔레스타인 장수예요. 거기다 나라를 세웠어. 근데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또 유대인 나라가 또 망해pus어. 그래갖고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 전문용어로 디아스포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저기 2000년 동안 그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그럼 저 땅에 또 누가 살고 있었어? 또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었어.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뭐야? 이스라엘이 또 온 거야. 그러니까 구약 때도 이집트에 있다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때도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서 막 쑥대밭을 만들더만 2000년이 지났는데 또 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 이웃을 잘 둬야 돼. 그죠? 여기 팔레스타인은 무슨 죄예요? 그죠?
또 우리는 무슨 죄야? 맨날 옆에 일본 놈들 그죠? 그 이웃을 잘 둬야 되는데 어쨌든 이래갖고 오는데 여기 보시면 1917년에는 팔레스타인만 살고 있었다고. 근데 저기를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애들이 슬금슬금 오는 거야. 그래서 저 허옇게 이래가지고 이제 한 10% 정도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왔어. 근데 1947년도에 미국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여기다가 그 저기 유대인 왕국을 세워주자.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팔레스타인 나라를 두 개를 만든다는 거야. 팔레스타인이 자기네들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들은 신난다 그러면 이제 계속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렇게 갈른 거야. 갈랐는데 저 하얀색을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야. 저 파란색이 저기 뭐예요? 저기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면 저거를 인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자기네들이 다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들어왔는데 미국하고 유엔이 반 땅가리 쫙 잘라가지고 여기는 팔레스타인 여기는 이스라엘. 그럼 여러분들이 용납을 하겠냐고.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집에서 누가 들어와가지고 반을 이렇게 살겠다 이러면 여러분 인정이 돼요?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이스라엘은 다 통해있어. 근데 팔레스타인은 다 짜갈라놨어. 이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우린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신난다. 우린 나라 만들자.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진 거야. 근데 미국 애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도와주니까 1차 중동전, 2차 중동전, 4차까지 했는데 뭐야? 계속 지는 거야. 이스라엘이 이 길이죠. 왜냐면 미국이 도와주니까. 이래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이 먹고 해갖고 가자 지고 소안 지고. 이스라엘 다 먹어붙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최근 일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에 있는 중동 사태라는 것도 뭐예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짬짬해갖고 미국이 손을 대니까 저기를 왜 갈라? 이런 거죠. 우리나라 383 갈라듯이 이 똑같은 짓을 한 거야. 저기. 이 대만은 또 뭐냐? 요즘 전쟁 위기 하면 또 한반도 그다음 대만 이게 문제잖아요. 대만 사태. 그럼 대만은 또 무슨 문제냐? 옛날에 이제 그 중국하고 이제 미국이 수교를 했잖아요. 수교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탁구를 한번 딱 친 거야. 그다음에 야 닉슨 너 저기 모택동 만나라가. 그 닉슨이 이제 그 중국에 가고 만리장성 쫙 구경하고 모택동 만나서 악수하고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은 사이좋게 지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중국이 그런 거예요. 조건이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랑 친하게 지내면 조건을 딱 내건 거지. 뭐냐 그랬더니 대만은 중국 거라는 걸 미국이 인정해라. 이런 거죠. 중국은 하나다. 그래서 대만은 중국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애들 뭐냐? 그거 원래 중국 거 아니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거 당연히 너네 거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대만은 중국 거고 중국은 하나다. 이걸 인정한데 기초해서 중국하고 미국이 수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뭐냐? 2년 전에 이 펠로시 얘가 이제 국회의장이야 미국에. 걔가 대만을 간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대만이 중국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만이 독립해도 좋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네들 그 미국 애들이 자꾸 쑤셔갖고 대만 독립시키면 미국하고 전쟁이라도 불사한다. 이제 중국이 완전히 열받은 거지. 이 얘기예요. 그래갖고 대만을 포위하고 이래갖고 이제 대만 전쟁이 난다. 대만 사태가 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아까 러시아도 뭐예요? 동쪽으로 1인치도 안 간다 하는 미국이 약속을 했어. 러시아한테. 그럼 그 약속을 지켰으면 전쟁이가 안 나죠. 근데 홀라당 다 먹고 갖고 이제 러시아 앞에서 막 까작까작 하니까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도 가만히 이 팔레스타인 살라고 놔뒀으면 괜찮아. 근데 유대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라를 세우니까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여기도 원래 중국하고 약속했던 대로 대만은 중국 거다 인정하면 돼. 근데 뭐예요? 너네들 독립하고 쑤시니까 또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국이 손을 대면 다 뭐가 생겨요? 전쟁이 터진다 이거예요. 한반도도 그냥 놔뒀으면 조용히 끝날 일이야. 근데 뚜적거려가지고 난리가 맞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옛날에 그런 그 동화가 있잖아요. 어떤 왕이 손을 대면 다 금으로 바뀐다. 이제 이런 것처럼 미국 애들이 손을 대면 다 뭐가 생겨요?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애들하고 그 옆에 있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모진돈 옆에가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했어요? 벼락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아프리카는 약간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인데 옛날에 이제 영국 애들이 요렇게 먹고 프랑스 애들이 옆으로 먹고 그래갖고 이 서부 아프리카 요쪽은 프랑스 식민지가 많았어요. 프랑스 식민지가 많았는데 여기 뻘건 게 시크한데 여기 그 뭐
기니아, 그다음에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이런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2, 3년 동안 계속. 근데 이 쿠데타는 전두환이나 박정희 같은 쿠데타가 아니라 반미 쿠데타예요. 우리는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이제 못 살겠다. 프랑스하고 미국에 너네들 나가. 이런 애국적인 군인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 이제 했어. 그래갖고 이 니제르에서 프랑스군이 쫓겨났어. 근데 여기에 한 1000명 정도의 미군 기지가 있었어요. 드론 기지가. 근데 거기를 이 니제르 사람들이 포위를 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1000명 정도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아마 한 2, 3천 명이 가서 둘러쌌겠죠. 그 조를 나눠갖고 교대로, 야, 오늘은 너네가. 그냥 그 교대로 와서. 그래갖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하니까 미국 애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밥도 먹고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이 헬기로 해서 식량을 날라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철수를 했어요. 그 미국 애들이 철수를 했다니까? 니제르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냥 평택이 좀 너무 크지? 100만 평을 포위를 해서 오도가도 못하게 좀 넓긴 넓어요. 여기는 한 1000명 정도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100만 평은 좀 힘들어. 근데 어쨌든 미국이 쫓겨났다 이거예요. 그럼 쫓겨났으면 곧게 물러가면 될 텐데 요 드론 기지가 어디로 가 있냐? 요 밑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 애들이 곱게 조용히 물러갈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둥지를 틀고 또 언제든지 여기를 쳐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좀 있으면 또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야, 이게 미국이 소문만 되면 전쟁이 나는구나.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무슨 짓을 하냐. 여기 보세요. 저 스팅어 미사일 2, 3년 전 가격이 얼마라고? 대당 12만 달러야. 요즘 얼마에 팔아? 40만 달러. 3배를 갖다가 불려갖고 팔아 처먹어. 스팅어 미사일이 이렇게 어깨에다 딱 걸고 탱크 딱 이렇게 쏘는 이게 이거예요. 그거를 3배를 지금 비싸게 팔아먹는데. 브래들리 장갑차는 이제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어우 신난다. 갖고 그 전에 이제 한 대 주라 그러면 330만 달러네. 요즘 430만 달러, 100만 달러 또 붙여. 거기다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저건 미사일이 날라오는 거 쏘서 맞추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 200만 달러였어. 지금 아니 2, 3년 전에 200만 달러, 지금 400만 달러. 두 배 장사를 하는 거야. 그 밑에 페이트리어트를 그냥 쏘는 게 아니에요. 밑에 시스템이 있어야 돼. 그거는 얼마? 그 전에 2억 달러였어. 지금 10억 달러, 5배를. 그러니까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기를 팔아가지고 떼돌아 벌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죽음의 상인, 아주 더러운 전쟁에 이 배후조종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신냉전에 똘마니가 되고 있다는데 이제 바이든하고 윤석열이 몇 번 봤어요.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만난 장면이 이게. 그러면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날짜가 혹시 며칠인지 아세요? 지금 2년째잖아요. 5월 9일 10일. 5월 10일.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5월 달까지 맞춘 것도 대단한데 하루밖에 안 틀렸잖아. 5월 10일 날 2년 전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이든이 와서 정상회담한 날짜가 며칠이라고? 2022년 5월 며칠이에요? 21일.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시간지 10하루 만에 정상회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아니 외무부 장관도 임명을 안 했을 때예요. 내 이제 대통령 돼갖고 보통 정상회담을 하면 특히 미국하고 하려면 외무부 장관도 임명을 하고 전략도 짜고 이렇게 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거지. 대통령 됐는데 10하루 만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이든이 온 거예요. 어디 갔다가 그때 마침 바이든이 일본에 일이 있었어. 왔다가 윤석열한테 전화를 한 거지. 야 성열아, 너 대통령 된 거 축하한다. 나 지금 일본인데 내 잠깐 들를게. 이래서 온 거야. 이래 갖고 만들어진 회담이란 말이야. 이게 한미 정상회담. 근데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무슨 선언을 했냐?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걸 이걸 선언을 해요. 그럼 저게 무슨 얘기냐? 포괄적이라는 말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전략동맹이라는 말도 이명박하고 한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가 않아. 그럼 새로운 건 뭐냐? 글로벌이야. 그러니까 바이든이 윤석열한테 그런 거지. 야, 한반도에서만 놀면 안 되지. 우리 한미동맹이. 어떻게 놀아야 돼? 크게 놀자. 어떻게?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놀자. 그러니까 윤석열이 신난 거지. 멋있네. 이래가지고 선언을 한 거야, 이게. 이게 이제 글로벌 이제 동맹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사연이 있는 거야. 뭐냐?
6월달 한 달 후에 윤석열하고 건희가 어딜 가냐? 스페인을 가요. 마드리드. 그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토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동맹이죠? 유럽 동맹에 윤석열이 왜 가? 글로벌이니까. 글로벌이 다 간 거예요, 저게. 예.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 나토 회의에 누구가 가냐면 일본의 기시다도 가요. 뉴질랜드도 가. 그래서 아시아 애들도 좀 와라. 근데 이제 윤석열이 묻어간 거죠. 응?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는 신난다.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 이제 유럽에 있는 나토 애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야. 거기서 이제 개거품을 문 거지. 뭘 가지고 문 거냐? 러시아하고 중국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그럼 러시아는 유럽과 대서양 지역의 가장 중대하고 당면한 위협이다. 그러면서 막 러시아를 규탄한 거지. 그 다음에 중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체제 차원의 도전 국가이다. 말들이 좀 다 어렵죠. 이 정상회담을 하면 말이 쉬우면 안 돼, 걔들은.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어.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딱 느낌상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이라는 거야, 이게. 가만히 보면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한다고, 그쵸? 자, 그럼 이제 풀어야지. 무슨 얘기냐? 러시아는 당면한 위협이다. 왜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리고 이제 유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유럽에서 이 유럽에 이제 왔는데 우리 유럽 지역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 새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갖고 러시아를 때려잡자.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쁜 놈이 하나 더 있대. 누구? 이제 중국. 얘는 뭐냐?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체제 차원의 도전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국은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왜냐? 전 세계적으로 체제를 바꾸려는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야, 한국하고 너네 일본 너네들도 뭐예요? 우리 저기 나토하고 손잡고 중국을 때려잡아야 돼.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당장은 러시아가 나쁜 놈이고 진짜 나쁜 놈은 중국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아시아 너네들도 우리랑 같이 해. 성렬아 알겠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렬이 알겠습니다. 이해한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2022년 나토 정상회의.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윤석열이 가서 한마디 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한 건을 해요. 뭘 하냐? 야,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포탄이 모자란다. 150mm, 5mm 그 포탄 좀 지원을 해라. 이래갖고 이제 포탄을 줘요. 포탄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 여기 보면 10만 발, 여기 보면 50만 발, 갖고 60만 발을 줘요. 근데 우리나라 법상 살상 무기를 전쟁하는 국가에 지원하는 건 불법이에요.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쓰리 쿠션으로 주는 거야. 원래 우리나라가 포탄을 만들어서 미국한테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을 해놓은 게 있어. 근데 그거를 미국 애들이 우크라이나에 줘. 그럼 창고가 비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우리나라가 채워. 이래갖고 쓰리 쿠션으로 미국에 주는 거야. 그래갖고 60만 발을 줬어. 근데 그걸 따져봤더니 뭐예요?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지원한 게 더 많다는 거야. 가장 많이 지원했다는 거야. 한국, 우크라이나, 유럽 전체 공급 분야보다 더 많은 포탄 공급.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탄이 다 우크라이나에 간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리가 없지. 이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글로벌 한미동맹이요. 근데 여기서 한 건이 더 생겨. 이제 이게 이제 도청 사건인데, 이제 미국 국방부의 한 직원이 이제 서류를 막 정리하다가 뚝 보니까 뭐예요? 이상한 게 있는 거야. 뚝 보니까 뭐예요? 미국 애들이 용산에서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한 내용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용산에는 뭐가 있냐? 지금 대통령실이 천공이 이제 용산에 가서 청와대 있으면 죽는다 그래갖고 용산에 간 거잖아요. 거기 대통령실 막 지은 거잖아. 지었는데 그 용산 대통령실 옆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 미군 기지의 지하 벙커에 에슐론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제 도청 장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공위성을 어마어마하게 띄워놓고 에슐론으로 국제적으로 도청을 해. 그거에 아시아 센터가 용산 미군기지 지하 벙커에 있어요.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실로 쫙 땡긴 거야. 하고 다 도청을 했던 거지. 그 내용이 문건이 있는 거야. 저 내용이 뭐냐? 야, 이제 안보실 애들이 회의를 하는 거야. 근데 안보실장애가 이러는 거지. 야, 미국 애들이 그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살상무기 지원이 안 돼. 야, 이거 근데 어떻게 그걸 주라는 거지? 미치겠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쓰리 쿠션으로 주면 안 될까요? 이런 회의를 하는 내용을 도청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미국의 국방부가 자꾸 이거 문제가 있구만. 그래갖고 언론에 퍼뜨려버렸어. 그래갖고 이게 터져버린 거야.
그 미국 언론에 나온 내용이 저 사진이에요. 그 미국 놈들이 도청을 했네. 이게 이제 국제적 뉴스를 뜬 거야. 그랬는데 얘가 누구예요? 김태효죠. 이번에 뭐예요? 일본 저기 한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는 일본의 맙니다. 그래서 중일마 그 발언을 했던 애가 김태효 얘야. 그래서 용산에 밀정이 있다. 핵심이 누구예요? 얘. 근데 얘가 저 도청 사건에서 세계적으로 신문에 다 났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해요?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도청을 했다는데 도둑질 한 놈이 도둑질을 했다는데 나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동지 사이라도 휴대폰 서로 보는데 뭐 옆에서 빼가고 그러면 원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근데 국가가 도청을 당했다고. 근데도 이 짓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국제적인 도청에는 룰이 있어요. 미국은 어디나 다 도청을 해.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룰이 있는 거죠. 첫째, 들키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도청을 해. 근데 걸리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걸리는 경우가 있어. 걸렸을 때 되냐? 바로 사과한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 독일 수상 메르켈을 미국이 도청을 했다가 탄로가 난 적이 있어요. 위키리크에서 폭로해가지고. 그 탄로가 났는데 왜 미국이 바로 사과했잖아. 근데 이거는 뭐예요? 미국이 사과를 한다는데도 싫대잖아. 그렇죠? 이게 글로벌 동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냉전에 똘마니 돌격대라는 거죠. 윤석열이가 이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우크라이나처럼.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예요? 젤렌스키예요. 한국판 젤렌스키. 그래놓고 지금 한미일 동맹에 완전히 물불을 안 가리고 미친 듯이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 분담금은 넘어가고. 이러니까 한국이 위험하게, 대한민국이 위험하게 생긴 거예요. 이 전쟁 위기가 터지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로 이제 위험해졌냐? 여기 보면 뭐 훈련 이름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그 전에 우리는 훈련 이름을 두 가지나 알고 있었어. 그죠? 하나가 3월 달에 딱 훈련을 했다. 그럼 그 이름이 뭐예요? 키리졸브. 8월 달에 훈련했다. 그럼 을지훈련. 이게 알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3월 달에 뭐 훈련을 한다. 그럼 포항에서 키리졸브 상륙작전을 한대. 그러면 가가지고 막 우리 악을 쓰고 막 막아야 된다. 그래서 주한미군 한미연합훈련 반대투쟁 3월 달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8월 되면 을지훈련 반대한다. 그래갖고 뭐 중통대, 지통대 갖고 민주노총 8.15대 이래가지고 또 통일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훈련 이름 우리가 두 개는 알고 있었어. 근데 요즘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 훈련 이름을 외우는 걸 포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훈련을 매일 하니까. 이 이름을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이 UFG라고 해서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이에요. 이게 핵훈련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훈련 여기 보면 뭐 혹한기 훈련, 동기 훈련, 뭐 어쩌고저쩌고 훈련 이름이 많은데, 그럼 훈련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1976년에 팀 스피릿 훈련이라는 걸 미국하고 한국이 시작을 해요. 그거는 최소 인원이 10만이 넘어가. 그럼 전체 지구촌에서 10만 명 이상을 동원한 훈련은 없어요. 이거는 훈련을 하다가 바로 방향만 틀면 전쟁이에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훈련을 우리나라에서 76년도에 시작을 한다고요. 그게 TS, 팀 스피릿 훈련이에요. 그거를 하다가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RSOI라고. RSOI를 또 한참 하다가 이름을 바꿔 뭐라고? 키 리졸브라고. 키 리졸브를 또 한참 하다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가 만났을 때 한 해 쉬어. 한 번 쉬어.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갖고 뭐예요? 지휘소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만 해. 그거 끝나고 나서 코로나가 없어진 다음에 작년부터 다시 시작한 그 훈련이 뭐냐? 프리덤 실드 훈련이에요. 그게 3월. 그러니까 이건 쭉 역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3월은 뭐라냐 했을 때 프리덤 실드야. 그래서 요즘 이름 시리즈가 다 프리덤 실드야. 근데 지금 8월 달은 뭐냐? 을지 프리덤 실드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대표적인 훈련이 두 개가 있는 거야. 3월 달에 프리덤 실드, 지금 8월 달에 을지 프리덤 실드. 그런데 뭐예요? 그거 말고도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한대. 어느 정도냐 했을 때 52차례를 했고 전략자산이 20회가 전개됐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자산은 뭐예요? 핵무기로 운반하는 것.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운반하거나, 그죠? 항공모함이나 이런 거에서 비행기로 실어갖고 가서 투하를 하거나,
또는 잠수함에서 쏘거나 이런 세 가지 종류를 핵심적인 핵 전략 자산이라 그래요. 그거를 계속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온 게 아니라 20번이 왔다. 이건 뭐예요? 핵전쟁을 하려고 연습을 무지하게 했다, 이 얘기죠. 옛날에는 아예 안 오거나 한 번 오거나 했어. 근데 20번을 왔다. 핵전쟁 하겠다는 건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 그래 놓고 이제 그 윤석열이 이제 바이든이 왔으니까 자기도 가야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작년에 워싱턴을 간 거예요. 국빈 대우로. 그래갖고 거기 가서 노래 하나 막 팝송을 불렀잖아요. 뭐 아메리칸 파인가 이라고 노래를 불렀어. 그때 제가 이제 강의를 위해서 대전을 갔는데 이제 윤석열이 이제 저희 가서 뭐 팝송 불렀다 이거 나왔을 때야. 근데 그 제가 이제 택시를 딱 탔어요. 근데 택시 기사가 막 앉자마자 윤석열 욕을 막 하는 거야. 이 대통령이라는 놈의 새끼가 국내에 있을 때는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 밖에 나가면 팝송이나 부른다면서 20분 동안 욕을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워싱턴에 가서 이제 했는데 그때 나온 선언이 워싱턴 선언이에요. 그때 핵심 내용이 뭐냐? 핵 전략을 공유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핵 전략에 한국이 붙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핵훈련을 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합의한 게 뭐냐? 올해 거의 핵전쟁을 전제로 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올해 한다 라고 합의를 했고 계속 회의를 했고 그 운영에 관한 그것을 실제 시행하는 아까 여기 뭐예요? 자유의 방패 훈련, 을지 프리덤 쉴드, 이 훈련을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어.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위기가 계속 고조가 되는 거죠. 올해 초만 해도 어느 정도였냐? 3월 달까지 저 허옇게 돼 있는 데가 훈련을 안 한 날이야. 그게 90일 중에 10하루예요. 나머지는 계속 훈련을 했는데 그 중에 옅은 색으로 칠해진 게 한 번 훈련한 거야. 좀 진하게 돼 있는 게 2번 이상 훈련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3일 중에 이틀을 훈련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이렇게 훈련해서 무슨 훈련? 적기지 기습 공격 훈련, 상륙 훈련, 적지 침투 훈련, 도시 전투 훈련, 지하시설 극복 훈련, 도하 훈련, 미군 중원 훈련, 이래가지고 엄청난 전부 다 이게 다 뭐예요? 상륙 훈련, 침투 훈련, 이게 무슨 방어 훈련이에요? 다 공격 훈련이죠? 전부 공격 훈련. 그래갖고 국방부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자랑을 해놨어. 우리가 뭐예요? 북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손잡고 핵전쟁 연습을 공중 강습 훈련, 상륙 훈련, 야간 훈련, 침투 훈련, 산악 훈련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 사진을 제가 쭉 뽑아온 거예요. 이게 자랑을 하고. 이래갖고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으니 뭐예요? 지금 사실상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뭐냐면 전쟁이 당장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상황이에요. 한 발 더 나가 뭐예요? 전쟁이 안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에요. 이 정도로 위험하다. 이거를 윤석열이 엊그제 8.15 때 또 제대로 선포를 했죠. 한판 김정은 나와 옥당으로 가자. 한판 바이든 형님 저한테 맡기십시오. 얘네 진심인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왜냐면 기어로 그 명품하고 최상병 이거 다 묻으려면 뭐예요? 총 한 번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죠? 싹 정리하지. 그러다가 이제 저기 뭐예요? 그 조끼 입고 그 노동권 뭐 노조법 3조 4조 떠드는 것들, 임금 올려달라고 머리띠 메고 막 악쓰는 것들, 그죠? 그 인권 얘기하는 것들 다 전부 뭐라고요?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이다 이 얘기잖아요. 엊그제 윤석열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판 붙자. 이제는 엊그제는 북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한판 붙자는데 이제 엊그제 8.15 때는 뭐예요? 국민들하고 한판 붙자고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이 뒤에 그럼 왜 이 지경이 됐냐? 이 미국의 한국의 정치 개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장면이 뭐냐? 저게 제주 4.3 때예요. 제주 4.3 때 이제 그 중산간 마을에 이제 쭉 올라가 있는 그 제주 도민들을 토벌하겠다고 작전을 짜고 있는데 저 작전 지도에 그림을 그리면서 펜으로 사인하고 지휘하는 애가 미국 고문관이에요. 미국 애가 한국군을 지휘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클렌징 업 오브 커뮤니스트. 그때 뭐예요? 제주 4.3이 어떻게 났어요? 3년째 되는 3.1절 행사 때 제주 도민들이 뭐예요? 만세를 부르겠다고 모인 거잖아요. 그 관덕정 그 북촌 초등학교에. 갖고
어마어마하게 모여 제주도민이 거의 다 모여서 직결해갖고 하고 있는데 뭐예요? 하필이면 미군 그 사령관 애가 이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경찰 친일파했던 경찰 책임자가 주민들을 야 비켜 비켜 우리 짱 온대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뭐예요? 말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어린애를 밟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군중들이 제주도 도민들이 뭐예요? 이 말을 밟고 짭새가 이렇게 했는데 왜 사과 안 하냐? 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때 뭐예요? 이 3.1절 집회가 위험하다라고 해서 외지 육지에서 뭐예요? 경찰들도 데리고 오잖아요. 그걸 보고 있던 애가 위험하다고 총을 쏴버려서 그 자리에서 6명이 죽는 거죠. 이게 3.1절 발포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주도민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해명을 해라. 어떤 놈이 총을 쐈는데 사과 한마디 없냐. 이래갖고 민간 총파업을 3월 10일 날 하는데 전도 도민 총파업. 갖고 뭐예요? 제주도가 완전히 마비되고 그때는 뭐예요? 경찰들까지 파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3.10 총파업을 보고 미군 애들이 제주도를 뭐라고 그러냐? 레드 아일랜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빨갱이 섬. 그리고 나서 2,500명을 검거하고 3명을 때려 죽이죠. 그러니까 못 참겠다 해서 4.3에서 무장을 든 거잖아요. 이게 4.3이라고. 그거를 진압하겠다고 레드 아일랜드라고 불렀어요. 그때 썼던 용어가 뭐냐? 저 꼬뮤니스트를 클렌징업 한다. 클렌징. 이 말을 우리는 요즘 어디서 듣고 있죠? 어디서 들어요? 쿠팡. 쿠팡에서 택배 그 배달부가 자기 구역 있잖아요. 배달 구역. 그거를 뺏는 거를 클렌징 한다고 얘기해요. 쿠팡에서 클렌징을 구역 뺏는 거. 구역 박사를 클렌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제주도 도민들을 학살할 때 미국 애들이 쓰던 용어가 클렌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계획서를 백악관에 보고를 했더니 뭐예요? Excellent thinking. 탁월한 작전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랬다고. 이러면서 시작을 한 게 미국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4.19가 터졌어요. 4.19가 터져가지고 그 김주열 학생이 마산 앞에서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다음 청와대가 아니라 경무대라고 불렀죠. 경무대로 쳐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어떻게 해요? 발포를 했죠. 그 자리에서 113명의 시민이 쓰러져 죽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이승만이 뭐예요?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탱크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금속동지들 그 광화문에 옛날 이제 이런 데서 막 집회할 때 뭐예요? 이제 전경 애들이 쫙 해서 앞에 진치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래갖고 막 이게 이놈 새끼들 니는 애비애미도 없냐? 이러면서 막 혼내잖아요. 어이 왜 그러세요? 막 이러잖아요. 애들이. 이때도 똑같았어요. 군대가 나왔는데 시민들이 뭐야? 이놈의 새끼들 너네 군인들이 애비애비도 없냐? 이럴 거면 군인들이 죄송합니다. 야그 이제 완전히 탱크로 점령해버리잖아요. 아까 이제 4.19가 승리를 하는 이제 이런 역사가 쓰여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분노한 시민들이 경무대로 쳐들어가니까 이승만이 뭐라고 얘기했냐. 국민들이 원한다면 내가 하야를 하겠다. 그래서 조건부 하야를 선언해요. 조건부. 그랬더니 쪼르륵 메카나기라 하는 미국 대사가 와가지고 뭐예요. 무슨 조건부야. 바로 내려가 임마. 그래갖고 뭐예요. 그날짜로 하야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의 운명을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쎄 빠지게 데모를 해가지고 그죠? 해도 엉뚱한 놈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이승만을 날렸는데 박정희가 나타나고 그죠? 전두환을 쳤는데 노태우가 나타나고 김영삼이 나타나고 박근혜를 하야를 시켰는데 나중에 윤석열이 나타나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우리는 민주화 투쟁을 열심히 했어. 근데 자꾸 엉뚱한 놈이 나타나.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있다는 거예요. 엎어놓으면 뒤집고 엎어놓으면 뒤집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미국. 그래서 뭐라 그랬냐. 5.16 쿠데타를 딱 끝나고 났을 때 BBC 방송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미국 CIA 국장이었던 덜레스라는 애가 내가 재임 중에 CIA 해외 활동 중에 가장 성공한 활동이 5.16이었다. 자기가 고백을 해요. 저렇게. 지금도 조중동은 윤석열이 갈자는 거예요. 조중동이 싫다는 거야. 박근혜처럼 갈자. 힘들어 죽겠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 정권 뺏긴다. 이게 조중동 얘기거든요. 그런데 버티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왜냐? 미국이 오케이를 안 하는 거야. 왜 미국이 오케이를 안 하느냐? 야 윤석열보다 잘하는 애 데리고 와봐. 그 얘기예요. 미국 애들은 야 윤석열만큼 미국을 대변하는 애 없잖아.
이 얘기예요. 한동훈 나 할 수 있어 임마. 저는 간이 그만. 윤석열은 뭐야? 내가 회초리 들려면 걔는 몽둥이 들잖아. 그치? 한 개 그러면 10개 하잖아. 얼마나 잘해. 이 얘기란 말이에요. 5.17도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 남산의 부장들 보셨지? 김재규가 박정희를 쐈어. 그리고 그때 그 옆방에 정승화 그 참모총장이 있었어.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가면은 김재규는 저기 남산으로 가야 돼요? 용산으로 가야 돼요? 그때 남산으로 가야죠. 자기가 중앙정보부가 남산에 있으니까 남산으로 가야 돼. 근데 얘가 차를 남산으로 가다가 딱 틀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용산으로 가잖아. 그리고 거기서 체포되죠. 근데 김재규가 그랬어.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 그랬다고. 그러면은 이 김재규가 가는데 분명히 남산으로 갔는데 용산으로 갔어. 근데 그게 밝혀지지가 않아. 미스테리하죠? 왜 그러냐? 얘가 전화를 건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애가 누구냐? 한국 국군의 아버지. 뭐예요? 하우스만이에요. 미국에. 걔가 뭐예요? 용산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 용산으로 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미국 애들은 뭐야? 김재규를 박정희를 제거하는데 도구로 쓴 거죠. 그리고 다시 김재규를 날려버린 거죠. 정승화를 이용해서. 그런데 얘네가 미국 애들이 진짜 키우고 있던 애들은 누구였냐? 육사 11기. 전형적인 미국식 교육을 받은 신군부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김재규한테 정권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김재규는 도구지. 날아간 거지. 그리고 나서 뭐예요? 신군부를. 그게 뭐예요? 12.12 쿠데타 서울의 본 얘기인 거고, 응? 그 다음에 나중에 5.17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에 대한민국에서는요 트럭에다가 기름 한 방울을 못 넣습니다.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근데 전방 구사단을 못 태우고 어떻게 빼냐고. 서울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광주의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때 광주에다가 7공수를 갖다 넣냐고. 공수부대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애새끼들 다 죽인다 했고 광주 시민이 일어났어. 광주를 해방시켰어. 열흘을 버티죠. 그럼 마지막에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진압하는 것을 결정하는 회의가 어디서 열리는지 아세요?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백악관에서. 좋다. 진압해라. 광주로 진압해라. 그때 광주 시민들은 미국의 항공모함이어서 전두환을 때려잡고 광주를 시민들을 구출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백악관에서 뭐예요? 광주를 진압하라는 결정하는 회의가 백악관에서 열려요. 다만 조건이 있다. 뭐냐? 좀 살살해라. 근데 얘네들 하나도 인정 안 하죠? 우리나라의 정치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미국. 박근혜가 탄핵 때문에 쫓겨날 때 자기들이 세운 거잖아요, 박근혜를. 근데 그 와중에 박근혜가 쫓겨나고 있는데도 쟤들은 박근혜한테 뭐라면 야 빨리 위안부 합의해 일본하고. 그거를 시켜요. 일본하고 빨리 지소미아 군사정보하는 거 있잖아요. 박근혜 얘는 탄핵을 당하려고 지금 쫓겨날 장면이 있는데 미국 애들이 뭐예요? 위안부 합의하라고 합니다. 지소미아라고. 그때부터 미국의 전략은 뭐예요?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야. 박근혜가 쫓겨나고 있는데 그걸 하라 그래요. 근데 이제 촛불 때문에 이게 무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세우세요.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남북이 합의가 됐어. 근데 어떻게? 그래갖고 이제 그 남북이 갖고 그때 김정은 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뭐라 그랬냐? 그 평양에 시민 15만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잖아요. 평양 시민 여러분. 우리는 5,000년을 같이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는데 우리는 단일 민족입니다. 와 박수. 그리고 나서 회담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냐? 김정은 위원장한테 내가 2개는 반드시 하고 1개는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딱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 김정은이 이제 그 쉽지 않은데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그때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개는 뭐냐 그랬더니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건 반드시 하겠다. 그럼 하나 안 하시는 건 뭐였더니 그 박근혜가 수입했던 F-35 그 미국 전투기 그거는 내가 수입 안 하겠다. 아주 큰 소리로 땅땅 쳤어요 문재인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나이살에도 할아버지하고 손주뻘인데 그 나이도 많으신 분이 그 헛소리 하지 마시고 작은 거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톤이었어요. 그 오버하지 마시라고. 근데 문재인이 큰 소리 땅땅 쳤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 왔더니 트럼프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워킹그룹 만들어가지고 너네 한국은 뭐야? 미국의 스님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 됐어요,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결국 정권이 윤석열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게 미국이다, 우리나라의 관계가. 그래서 한국 정치 막 뭐 정권 우리가 바꾸면 뭐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러니까 영토, 사법, 환경, 군사 이 모든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거 보실까요? 미일 동맹 조약.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국 애들이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만들려고 하는데, 한국하고 미국은 한미 동맹이라고 군사 동맹이 있죠. 미국도 미일 동맹이라고 군사 동맹이 있죠. 한국과 일본은 군사 동맹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요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쟤들이. 근데 그 전에 비교를 해볼 게 있어. 요 위에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한미 동맹, 미국하고 우리나라. 요거는 미일 동맹, 미국하고 일본. 자, 그럼 조항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 우리나라는 미국 육군, 해군, 공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하여튼 이상한 거는 말이 어려워. 그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여기 볼까요? 미 육군, 해군, 공군에 의한 일본 국내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권을 허용받는다. 이거는 심플하잖아. 그죠? 자, 보시오. 그러면은 미국은 일본의 시설이나 구역을 사용하려면 이 사용권을 허락하는 주체는 미일 관계에서는 누구예요? 일본이죠. 미국은 사용권을 허용받는 걸 일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 쓰려고 그래, 이 땅 쓰려고 그래. 그럼 일본이 허락을 해줘야 미국은 쓸 수 있어요. 이런 얘기죠. 위에는 뭐예요?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번역을 해드릴게요. 미 육해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려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간청하고 미 합중국은 뻣뻣하게 수락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러니까 이제 번역이 되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이 한국의 땅이나 시설을 쓰는 것을 결정하는 건 누가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한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이. 여기는 일본이 하는데 여기는 미국이 한다는 거죠. 이 얘기예요. 저거를 정확하게 써놓으면 한국 국민들이 열받으니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이 얘기다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은 한국의 땅, 한국의 시설을 미군이 필요로 하면 뭐예요? 무제한으로, 무기한으로 쓸 수 있어요. 찍으면 쓸 수 있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중에 최고 알짜는 다 뭐예요? 미군 기지였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알짜배기 땅은 다 미군 기지예요. 괴물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모티브, 그 괴물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게 뭐냐면 한강 독극물 사건이에요. 용산에 있는 미군에 일을 했던 맥팔랜드, 그냥 맥팔레의 인이냐,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맥팔랜드. 야가 독극물을 한강에 뿌린 거예요. 한국 사람이 뒤지든가 말든가 뿌린 거예요. 하고 걸렸어. 하고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얘가 나 한국에서 재판 보겠다 뻣뻣하고 개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했는데 뭐예요? 얘는 나중에 승진이 돼요. 잘했다 이 얘기지.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법정에 가서 뭐예요? 그때 뿌린 애가 제 맥팔랜드 제가 뿌린 것 같아요 라고 증언했던 한국인을 해고당해요. 얘는 승진하고. 이런 거다. 이게 이제 범죄 숫자인데요. 미국 애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강간도 하고 절도도 하고 폭행도 하고 술 처먹고 차로 아무데 뿌리, 이러면 이제 범죄 행위를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려면 재판을 어디서 받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받아요? 미국에서 받아요? 미국 법정에서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받아. 그래가지고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터진 거죠. 땡크로 효순이 미선을 밀어붙여. 근데 미국 법정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죄라고 그런 거야. 무죄다. 그때 그 탱크병 위에서 망원경 끼고 관찰하는 애가 이상하다, 전진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계속 갔어요. 그래서 애들 죽였잖아. 그럼 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군 법정에서 받아갖고 뭐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문제가 돼서 소파. 미국 애들이 국내에 와서 아까 조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문제고, 요 소파라는 건 뭐예요? 미군 애들이 국내에 있으면서 이상한 짓 하면은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과 관련된 행정과 관련된 얘기가 소파예요. 그럼 한국에서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조금 바꾼다고. 그래서 얘들이 매년 뭐예요? 400건. 저게 파란 그래프가 뭐예요? 범죄 건수야. 400건도 있고 막. 그리고 저거는 뭐예요? 빨간 선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재판받은 비율이에요. 그러면은 보면 뭐예요? 그래도 저게 뭐예요? 저쪽에 한 400몇 건이 있었는데 중간에 보시면 52% 절반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게 계속 늘어나서 100%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즘 보면 줄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더 안 받고 있어. 2019년은 뭐 코로나 터졌을 때야.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 국민들은 전부 뭐 격리하고 마스크 쓰고 열심히 잘 지켰어요. K방역. 근데 미국 놈들은 뭐하고 싸돌아다녔는지 범죄가 늘어요. 근데 재판은 줄잖아. 여기서 더 쇼킹한 거. 미국 애가 이제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았어. 그래갖고 벌금이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런데 그 중에 25%를 우리나라에서 벌금을 내준대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어디서 누굴 두들겨 패가지고 와서 벌금을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25만 원을 우리나라에서 벌금을 내준대. 그럼 여러분들 그 어디 주차해버려갖고 과태료도 많이 받잖아? 그럼 내주든가 우리도 25%, 그죠? 우리도 내주든가. 왜 자기 자식은 안 내주고 남의 자식은 이렇게 내주냐고. 이 얘기죠. 자기 자식은 뭐예요? 띠매고 악 쓴다고 뭐예요? 손배 가압류나 막 디립다 매가버리고. 이 짓을 하고. 사법주권, 영토주권. 이게 하나도. 거기다가 환경주권. 그놈의 또 그람 어떻게 해서 평택으로 미군기지 싹 몰아넣고 돌려받았다는 거. 미군기지에 땅을 파봤더니 거기다 불을 때 전부 불이 났고 막 온갖 오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기다 보통 우리가 환수받은 미군기지는 뭐로 많이 써요? 반은 빌딩 짓고 반은 공원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 공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 오염을 다 파내갖고 새로운 흙을 덮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잔디 깔고 이렇게 해갖고 공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이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예산으로 여러분들 세금으로 먼저 해.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국한테 받겠대. 미국이 줄까요? 안 주지.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한테 우리가 열받아 있는데 이 환경주권 윤석열이 한 건 더 했지. 용산 미군기지 쪽으로 대통령실이 이전을 하면서 그 옆에 미국한테 돌려받은 땅이 있어요. 거기에 원래 어린이 공원을 짓기로 했어. 근데 용산에 급하게 대통령실이 간 거야. 근데 그 어린이 공원인데 거기가 오염지대야. 그럼 어린이 공원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어차피 또 땅 해갖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급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다가 땅 덮고 그냥 땅 덮고 오염무 위에다가 그래갖고 어린이 공원을 지어라. 하고 지금 어린이 공원이 개장이 돼 있어요. 위에다가 땅 깔아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시키는 미국 놈이나 그죠? 거기다가 흙 얇게 깔아갖고 어린이 공원을 짓는 그 앞잡이 놈이나 이러니 나라가 이상한 게 이게 망하는 게 정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전시작전권 지금 뭐 물 건너갔지만 전시작전권을 받네 안 받네 어쩌고 난리가 났어. 근데 그 전에 전시작전권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냐 해갖고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한미연합사예요. 그럼 그 전에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있냐? 연합사 사령부가 있어. 여기에 미군이 사령관이고 한국군이 부사령관인 거예요. 이게 연합사령부예요. 그럼 여기 전시작전권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면 어떻게 돼 있냐? 이 시스템은 똑같은데 한국군이 사령관이고 미군이 이제 부사령관이 된다. 이렇게 바뀐다는 걸 이제 전시작전권을 반환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도 포스타고 얘도 포스타야. 그럼 미국 포스타가 한국군 포스타한테 말을 들을까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죠? 어떤 미국 포스타가 한국군 포스타한테 말을 들어요? 방법은 뭐야?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돌려받는다 했을 때는 뭐예요? 미군은 미군이고 한국은 한국이지 한미연합사를 왜 만들어? 그제? 한미연합사를 없애버려야죠. 요것만 바꾼다고 미국 애들이 말을 듣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데 이것도 지금은 물 건너갔다.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어진다는 뜻은 뭐냐? 제일 위에 미국이 있어요. 그 밑에 자위대가 있어. 그 밑에 한국군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미국이 오다를 쳐. 그럼 자위대가 받겠지.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지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위대한테 지시를 받는다. 이게 한미일 연합동맹.
사드. 처음에 사드를 배치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로부터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 그랬어요? 북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막으려고 사드를 배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사드는 단거리 미사일을 막는 거예요? 중장거리 미사일을 막는 거예요? 중장거리 미사일을 막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북이 남쪽에다 미사일을 쏠 때 중장거리 미사일을 쏠까요? 단거리를 쏠까요? 미쳤다고 중장거리를 쏴요. 요 앞인데 단거리를 쏘지. 근데 사드는 중장거리를 막는 거라고. 결국 누구 걸 막는 거냐? 북이나 중국에서 쏘는 일본이나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막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하니까 뭐예요? CNN에서 딱 고백을 해놨어요. 사드는 뭐예요? 북이나 중국에서 일본이나 미국으로 쏘는 것을 맞추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설을 해놨어. 미국 언론사가. 그러면은 우리나라 성주에 있는 사드는 누구의 보초를 쓰는 거예요? 일본과 미국의 보초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만에서 전쟁이 터졌어. 그럼 중국은 미사일을 어디다 쏠까요? 성주에다 쏘는 거예요. 왜냐? 저 미사일이 중국으로 날아오겠기. 중국용이잖아요, 저게. 그죠? 일본과 미국으로 날아가는 중국 미사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성주에 사드가 와 있는 거라고. 북이 남쪽이 쏘는 것이 아니라 북이 일본이나 미국으로 쏘는 미사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성주에 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 중국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성주에 있는 사드를 치겠죠. 그러니까 대만에서 전쟁이 터진다고 하면, 아니 남북 한반도 문제도 아니야. 그냥 대만에서 전쟁이 터진다고 하면 중국은 미사일을 어디서 성주에 쏘고 평택에 쏘고 의정부에 쏘고 부산에 쏘고 제주에 쏘는 거예요. 군산에 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이 우크라이나가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미국 경제가, 그런데 이 미국이 다행히 경제가 안 좋아요. 어느 정도? 전 세계에 있는 GDP를 싹 모아놓으면 100조 정도가 돼요. 100조 달러. 그 중에 미국이 생산하는 게 한 38조 정도, 31조 정도 돼. 31조. 중국이 생산하는 게 한 24, 5조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GDP 세계 1등은 어디예요? 미국. 2등은 중국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PPP, 구매력 지수, 이건 무슨 얘기냐? 네가 갖고 있는 돈으로 맥도날드 햄버거 몇 개 살 수 있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계산하는 걸 PPP라는데, 이런 식으로 구매력으로 따지면 중국이 1등이에요. 미국이 2등이야. 아,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물건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라는, 이게 훨씬 더 실질적인 거죠. 이렇게 따지면 세계 경제는 뭐예요? 중국이 1등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미국은 2등으로 돼 있어요. 아, 저 강사 또 뻥치네. CIA가 이렇게 얘기해놨어. 미국 중앙정보부가 이렇게. 그 다음에 전 세계, 미국 말고 미중 말고 전 세계를 사이즈를 보자. 그러면은 덩어리 큰 게 뭐예요? 브릭스하고 G7이 있어. 브릭스는 5개 나라죠. 브릭스의 B는 어디예요? B, 브라질. R은 러시아. I는 인도. 그 다음에 C는 중국. S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게 브릭스 5개 국가가 만드는 GDP가 G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선진국 7개 국가가 만드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이 선진국 경제를 브릭스 경제가 추월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무역을 하고 수출할 때 어디다 팔아먹어야 돼요? 브릭스한테 팔아먹겠죠. 근데 윤석열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중국 욕하고 러시아 욕하고 방방 뜨죠.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지. 지금 미국의 빚이 34조가 넘었어요. 34조가 넘었다는 것은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냐? 4경 6천조 원. 돈을 숫자가 경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죠? 4경 6천조. 미국의 국방 예산이 1000조가 넘는다 그래서 미국을 천조국이라 그래요. 국방 예산이 1000조가 넘는다. 그런데 뭐예요? 미국이 이 자기네 나라 빚을 갚기 위한 이자가 10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 자기들 국방 예산보다 이자가 더 많다고. 그래서 1분마다 미국이 갚아야 될 이자가 얼마냐? 1분당 27억이에요. 27억 원이 갚아야 될 이자라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상태가 안 좋구나. 앞으로 더 안 좋아지겠네. 거기다가 따져봤더니 굉장히 시작부터 안 좋았던 나라더라. 이게 뭐냐면 원래 인디안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인디안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원래는 뭐예요? 아메리카 원주민이죠. 그 대륙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살고 있었냐? 남아메리카, 중남미 아메리카 대륙에 7천만 명, 미국, 캐나다에 있던 여기에 3천만 명, 전체 그 대륙에 1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애들이 아메리카를 침략을 하면서 전염병 콜레라를 옮기고 때려 죽이고 잡아 죽이고 이렇게 살육을 해가지고 거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인력이 모자라. 그러니까 뭐야?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사오잖아요. 얼마나 죽여버렸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인디안 원주민 몇 명 살아남았는 줄 아세요? 100만 명 살아남았어요. 100만 명. 그러니까 이런 제노사이드가 없는 거지. 우리가 2차 대전, 1차 대전 얘기하는데 인류 역사에서 저렇게 가장 대규모로 살육전을 벌인 대륙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라스카사스라는 스페인의 신부가 서양 백인들이 아메리카라는 땅에 가서 원주민들을 어떻게 학살했냐는 이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장면 흐릿해서 잘 안 보이겠지만 뭐예요? 개를 풀어놓은 거예요. 개가 인디언들을 잡아먹는 장면이거든요.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원주민 어린 아이를 들어서 바위에 쳐가지고 사지를 찢어서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앵글로색슨 계열의 미국 애들의 역사입니다. 저런 짓을 했는데 요즘 저게 뭐예요? 백린탄을 뿌리는 장면이에요. 백린탄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한테 쓰고 있거든요. 그럼 백린탄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에서는 악마의 무기. 불꽃이 몸에 닿으면 뼈가 타들어가고 생존하더라도 치명적 화상이나 호흡기 손상을 입어서 살아갈 수 없는 악마의 무기를 백린탄이라고 합니다. 저거는 인간한테 절대 쓰면 안 된다 해서 유엔에서 금지된 무기예요. 근데 저거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저 백린탄은 누가 제공한 걸까요? 미국이 제공한 거예요. 지금 저쪽에 보면 구호품이, 숟가락하고 막 구호품이 떨어져요. 식량 구호품이. 이쪽엔 무기가 떨어져요. 이게 만평인데 이쪽은 팔레스타인이고 이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미군 애들이 와가지고 팔레스타인한테 식량 구호품을 떨어뜨려줘요. 요만큼. 이스라엘한테 무기를 줘요. 이만큼. 이 얘기죠? 이 얘기예요. 저런 이제 이중적 행태를 풍자를 한 겁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그 태생적인 그 야만성, 야수성, 침략성,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김주열 학생이 마산아파트에서 떠올랐어요.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로. 이 김주열 학생의 눈에 박힌 체류탄은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걸까요? 4.19 때 우리나라에서는 체류탄 공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거예요? 미제지. 한국 데모하는 민중들 때려잡으라고 미국 애들이 체류탄을 준 거예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윤구미 사건, 효순이 미선이, 탄저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성주 사드에서 그 할머니들이 맞고 있는데 미군 애들이 뭐예요? 성주 사드에 무기를 반입하면서 찍으면서 웃는 장면이잖아요. 그럼 저 미군 병사에 쟤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 미군 병사에서 성주에 있는 우리 할머니들, 농민들, 활동가들을 찍으면서 휴대폰으로 찍으면서 하는 저 미소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저 미소는 미국 애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원주민을 학살할 때의 미소랑 같은 미소예요. 위컴이라고 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두환도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광주에서 학살을 해놓고 한국 사람들은 들쥐와 같아서 어떤 지도자를 세워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저런 경멸의 눈빛으로는
존중이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미국 애들은 우리를 이렇게 본다고요. 요즘 네타냐후가 미국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들어요, 이제. 네타냐후도 안 들어. 그래갖고 네타냐후는 뭐예요? 저게 쳐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헤즈볼라. 갖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붙게 만들어서 5차 중동전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선거를 해야 되는데 확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 안 들어요. 이라크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가 폭격을 받았어요. 전 세계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 미군 기지가 한두 군데라도 누가 공격을 하면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뭐예요? 항공모함하고 미국 전폭기 가서 완전히 초토화 해서 미군 기지는 건들 수 없는 데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뭐 미군 기지에서 막 쏴버리는데 미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거죠. 옛날에는 뭐예요? 미군 기지가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그런 장소였다면 요즘은 뭐예요? 온 동네에서 공격 대상이에요. 우리 동네 미군 기지는 우리가 책임진다. 뭐 전부 공격 대상이에요. 근데 미국들이 손을 놓았어요. 아, 이거 종이호랑이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요즘 러시아 본토로 한다 하면서 요 쿠르쿠스 지역에 이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 이러는데 여기 완전히 포위당해갖고 뭐예요? 괴멸되고 있죠? 왜 자꾸 이렇게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를 지원해 주냐? 미국 대선전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대선전에 지면 심각해지겠죠? 그죠? 미국 대선전에 지면 안 된다. 버텨라, 무기 줄 테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요즘 친미 중에 친미 국가 사우디 여기가 미국 뒤통수 치고 있죠. 앞으로 석유 결제를 73년도에 석유를 결제할 때는 전부 달러를 쓴다 라는 거를 사우디하고 비밀 협정을 맺은 게 73년이에요. 근데 지난달에 사우디가 뭐예요? 이 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무효화시켰어요. 석유 결제를 이제 달러로 안 쓸 거야. 무효화시켰다고요. 이거 세계가 뭐예요? 미국을 이제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아시아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작년만 해도 뭐예요? 여론조사라면 중국이 좋으냐? 중미가 싸우니까. 중국이 좋으냐? 미국이 좋으냐? 그러니까 미국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아 여론조사거든요. 동남아 쪽.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축구시합 하면 누구 응원할래? 그때 미국 응원한다고 한 거야, 작년에는. 올해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야, 중국하고 미국하고 축구시합 하면 누구 응원할래? 했더니 뭐예요? 중국 응원하겠대. 아, 이거 바뀌고 있구나.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부모들이 내 자식을 군대에 보낼 거냐? 얼마 전만 해도 60% 정도는 미국의 부모들이 내 자식을 군대에 보낸다 그랬어요. 요즘 미국의 군대 애들 군대 갑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뭐야? 마약쟁이도 군대 들어와도 돼.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병사가 없어요, 미국도. 요즘 뭐야? 군대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대학생들은 데모하고 있죠. 이스라엘 도와준다고. 아, 미국이 이게 안 되네. 거기다가 뭐예요?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게 인류가 개발한 가장 최첨단 무기가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러시아, 중국, 이란 여기 있는데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없어요. 이거는 요격이 불가능해요. 근데 미국이 없다고. 아, 미국이 군사력으로도 안 되네. 그래서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국과 헤어져야 될 10가지 결심. 우리 서민경제 아주 그 시작도 IMF였어.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까지 털리고 있어. 거기다가 손대는 곳마다 전쟁. 그 다음에 완전히 윤석열이 똘마니 돼가지고 한반도 전쟁 위기까지 하고 알고 봤더니 한국의 정치 개입, 인권 침해, 모든 주권 침해 이런 게 이제 역사였고 보니 뭐예요? 미국이 지금은 망하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미국과 헤어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쫄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잔혹 드라마 하나를 간단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여성이 대한민국 여성이 국제 결혼을 했어요. 미국 남자하고. 근데 이 미국 남자가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너무 좋아. 완전히 훈남이야. 이제 결혼한 거예요. 결혼식을 위해서 하객들이 다 모여갖고 이제 보고 박수치고 끝났어. 그런데 하객들 중에 누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 저 미국 남자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너네 할아버지 죽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네 신랑
아버지가 누군 줄 아냐? 누구 아버지 정리해 온 사람이야. IMF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얘가 너하고 왜 결혼한 줄 알아? 네 그동안 그 보험 타고 모아놓은 거 있잖아. 너 보내가지고 그거 뜯어먹으려고 너랑 결혼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얘기죠? 이게 미국과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하는 시간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